안녕하십니까. 별리사스쿨 엔스 자연과학개론팀에서 지구과학 강의하고 있는 장병선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심화 요점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강의 계획을 한 8주차? 그러니까 2달 정도에 완강하는 걸로 일단 강의 촬영 그렇고요. 하여튼 해서 한 3시간 강의로 치면은 8번 정도의 강의를 끝낼까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한 6주차나 7주차에 강의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근 한 5년 정도간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강의를 좀 뒤에다가 탑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부지런히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그 기본 강의 때랑은 좀 그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책들이 조금씩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기존 선생님들 책들, 다른 데 있는 선생님들 책하고 순서를 좀 맞춰보긴 했어요. 아무튼 큰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지구. 여기를 일단 눈에 넣는 거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구의 구조. 지구의 구조 얘기 나오면서 지구는 타원체다. 왜? 지구가 자전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타원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전으로 인한 원심력 때문에 부풀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적도 반지름이 좀 더 긴,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좀 가로가 뚱뚱하고 세로가 조금 더 좁은, 그래서 적도 반지름이 조금 큰 타원형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편평도라는 용어를 써서 편평도가 지구의 경우는 약 300분의 1 정도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도 반지름이 가로가 300일 때 세로는 299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굳이 편평도 2는 A분의 A-B 그래가지고 적도 반지름, 극반지름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구보니까 약간 될랑말랑할 정도의 타원이더라. 적도 반지름이 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여기다 그리면 좀 과장을 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다 보면 실제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 자전축이 기울지 않고 있다고 치면 여기를 북극이라고 치고 대략적으로 여기를 적도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적도를 쭉 설정을 할게요. 적도에서부터 북극 또는 남극까지 90도의 각도를 띠고 있을 텐데 여기가 90도 노스 이렇게 되겠죠? 이랬을 때 여기까지가 90도인데 여기 각도가 90도인데 위도 1도 간의 거리가 고위도로 갈수록 길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를 가지고 따지면 예를 들어서 적도 쪽을 가지고 요거의 공류를 가지고 요렇게 원을 그리면 요렇게 원이 만들어집니다. 요 윤곽의 곡선에 접하는 반면에 이 극지방에 접해 있는 원을 가지고 그 곡면을 가지고 원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만들어져요. 이걸 곡률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무슨 반지름? 곡률반지름. 그러니까 적도 쪽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끊으면 한 요 정도짜리 원, 이 빨간색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그 곡률반지름인데, 적도 기준. 이 극지방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극을 기준으로 한 곡률반지름, 실제 반지름보다 더 크게 측정될 것이고, 여기는 실제 반지름보다, 지구의 실제 반지름보다 작게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도간에 해당하는 거리도 여기에서는 이 작은 원에서, 빨간색 원에서 1도에 해당하는 걸 의미한다면 이 위쪽으로 갈수록 파란색 원에 해당하는 1도에 해당할 테니까 1도간 거리가 고위도로 갈수록 길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자의 주기가 고위도로 갈수록 짧아진다. 진자의 주기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또 한 번 또 공식 언급하게 될 거예요. 이 공식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 타원체라는 지구의 구조, 지구의 모양, 그러니까 지구의 모양을 이제 이렇게 타원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지오이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타원체를 이용하게 경우에는 그러니까 타원체라는 이 지구 모양을 어디에 이용하느냐? 거리 측정하는 삼각 측량에 이용하고요.
거리 측정하는 그러니까 미지의 장소를 가지고 멀리서 보고 찾는.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을 얘기할 때 이 평균 반지름. 그 다음에 반지름 R을 구했으면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표면적 4 파이 R 제곱. 편평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걸 계산할 때 지구 타원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지오이드인데요. 조금 설명을 좀 축약해서 하도록 할게요. 평균 해수면을 육지까지 연장해서, 이거 우리 기본 개념 파일에 보면은 그림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육지가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지오이드면을 그리면 대충 육지에서는 좀 높고 바다에서는 육지에서는 지형보다 낮고 바다에서는 높이 가는 이런 가상의 지구 모양. 실제 지구는 표면이 울퉁불퉁하니까 이 지오이드면도 이 지구 타원체에 비해서 훨씬 울퉁불퉁합니다. 중력 방향의 수직이고 특히 지하 물질의 밀도 분포에 따라 굴곡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기가 위치 에너지의 기준면이며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그어볼게요. 지구 타원체보다는 육지에서는 높고 바다에서는 낮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개념세 그림 있으니까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해발 고도를 측정하는 수준 측량, 레벨 측량의 기준이 되며 수심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오이드라는 단어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크기를 타원으로 보던 지오이드로 따지던 간에 뭐 위치 에너지 기준으로 따지던 지구의 반지름을 따지던 부피를 따지던 단면적을 따지던 간에 지구의 반지름 R을 끄집어냈으면 지구의 반지름, 지구의 크기, 반지름을 통해서 주로 많이 끄집어내는데 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과거에도 있었냐? 있었단 얘기죠. 어떤 거요?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 구에서 구에서 호의 길이와 뭐 중심각의 크기, 여기를 빼먹었네요. 구를 가지고 따졌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중심각이 서로 비례한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 좀 밀렸네요. 동일 경도상에다가 위도가 다른 두 지점을 찍으면, 예를 들어서 위도가 10도 노스인 곳과 위도가 30도 노스인 곳을 놓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놓게 되면, 뭐 삼각형 자꾸 왜 이러죠? 부채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중심각은 20도 정도 되고 이 두 지점, 경도가 같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L이라고 놓으면 요 부채꼴을 만드는 원의 반지름을 설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지금 지구라고 가정을 하고 지구의 반지름을 구해보자. 그 360도 대 2파이R은 저 세타, 여기선 지금 20도겠죠? 그리고 뭐 파이에다가 몇을 집어 넣으면 계산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 반지름 R이 길게 계산이 된다는 거 앞에서 지구 타원체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게 됐고,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은 기원전 방법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관측 지점 이 두 지점이 동일 경도상이 아니었고요. 이분의 실험에서 오차가 생겼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리 측정에 오차가 있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전에 실제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한 1000km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뭐 그 정도면 조금 생긴 거니까 그 정도면은 뭐 나름 정확하게 계산한 게 아닌가. 무엇보다도 지구를 구라고 가정하고 지구의 반지름을 계산해 보려고 했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구의 반지름을 구했더니 그 당시에 대략 7,300 조금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 지구 반지름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름에 비하면 한 1000km밖에 차이 안 나는 비교적 정확한 값이었다고 뭐 판정 지을 수가 있겠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질량입니다. 크기를 측정하고 질량을 구하려는 건 결국 밀도 구하는 거예요. 자, 지구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 중에 적용되는 원리,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용하는데, 만류인력이 곧 중력 아니냐. 물론 원심력을 좀
무시한다고 치면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류인력이고 중력이다. 중력 mg가 만류인력이다라는 등식을 만들고 나면 라지 m 지구의 질량은 g분의 r 제곱 스몰 g. 여기가 이게 r이 지구 반지름인 거고 지구의 반지름인 거고 g는 만류인력 상수. 그 다음에 여기 g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9.8m/s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지구의 질량 m 값이 나오게 될 거다.